이름은 박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살림살이 얘기 나누려고 해요. 살림살이. 자, 살림살이 다 잘 하고 계십니까? 자, 요즘 어르신들 살림살이 어떠세요? 돈은 빤한데 쓸 건 많고 언제 어느 때 병원비 같은 큰 돈 들까 두렵고 있는 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은행 업무도 점점 어려워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참 돈 관리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지 않으시죠? 그쵸?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걱정도 많으실 거고요. 자, 이런 얘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런 고민 좀 가볍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눌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잘 벌기, 잘 쓰기, 잘 관리하기 요 세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어떻게 벌어? 그걸 관리할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많은 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공통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잘 알죠. 그렇죠? 자, 그러나 생각보다 참 오래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예전의 삶하고는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사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을 위해서 돈 관리 잘하고 있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를 점검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검 차원에서 잘 벌기, 잘 쓰기, 잘 관리하기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점검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되나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잘 벌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벌기는 뭐냐면요. 들어오는 돈이에요. 들어오는 돈. 나한테 들어오는 돈부터 챙겨야죠. 그 들어오는 돈을 바탕으로 쓰는 거니까요. 자, 들어온 돈 뭐가 있을까요? 아직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을 통해 버는 돈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연금 같은 거 받으시면 연금이 있을 겁니다. 자, 연금도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기초연금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공적연금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받으시는 연금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택연금도 있네요. 주택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자녀연금 아직도 받으시는 분 계시나요? 자녀로부터 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어쨌든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필요한 만큼 뺏어 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들어오는 돈은 다 다르지만 그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오는 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이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가 내가 지금 충당할 수 있는 돈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주택연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주택연금 들어는 보셨죠? 그렇죠? 자,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받는 겁니다. 연금을 받는 겁니다.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주택연금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를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목돈으로 쓰고 일부는 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상담을 하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집은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택연금과 관련된 문의는 이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1688-8114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여쭤보셔도 되는데요. 주택연금과 관련 문의는 이쪽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오는 돈 점검할 때 제가 뭐 살펴보라고 했죠? 어떤 돈이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부족한 은퇴 자금은 주택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들어오는 거 잘 챙기셨어요. 기초연금 챙기지 않으신 분들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초연금도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알아보시고 챙기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돈을 가지고 그걸 또 잘 써야 되죠. 잘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가진 돈은 한정돼 있는데요. 그걸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잘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쓴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쓰는 거. 은퇴 이후에 노후 시기에 쓰는 걸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퇴 시기가 다 동일한 시기가 아니에요. 각 시기별로 돈 쓰는 규모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막 아직은 몸이 건강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쓰는 돈과 몸이 이제 좀 말을 안 들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기에 쓰는 돈,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들 때 쓰는 돈의 규모가 같나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각 쓰는 돈이 필요한 시기별로 돈 쓰는 규모가 다르다는 걸 생각하신 다음에 돈을 규모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시기, 그리고 집에서 머무는 시기, 그리고 간병 시기에 따라서 돈을 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는 돈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쓰여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은 돈도 많은 시기예요. 그게 은퇴 이후의 활동기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지나면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바깥 외출을 잘 안 한 시기가 와요. 그때는 활동하던 시기보다 훨씬 덜 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몸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고 병원비나 간병비가 드는 시기가 오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자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잘 챙기셨다면 그런 자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분이 살아계시는 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남은 분이 써야 할 자금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은퇴 이후의 삶을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느 때 어떤 자금이 더 많이 들까, 덜 들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벌써 이런 생각을 하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지금은 여러 어르신들의 삶 중 가장 젊을 때 맞으시죠? 가장 젊을 때 앞으로 살 날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은 삶을 위해서 잘 챙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쓰는 거 관리하실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언제 어느 때 큰 돈이 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돈 쓰는 거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금방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쓸 돈에 대비해서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계좌에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어르신들을 보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없이 어떤 돈들을 다 어딘가에 꽁꽁 이렇게 쟁여놓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다 묶여 있다든지, 뭐 어떤 금융 상품인데 뺄 수 없는 어떤 금융 상품에 묶여 있다든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쓰는 거에 써야 되는 거에 대비해서 반드시 금방이라도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잘 쓰는 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잘 쓰는 거에서는 키포인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기별로, 내 인생 시기별로, 남아있는 인생 시기별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쓰는 규모를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돈이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자금을 반드시 챙겨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잘 벌고 들어오는 거 잘 챙기고 나가는 거 잘 챙겼으면 이제 남아있는 거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잘 관리하려면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있어서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런데 있어서 걱정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잘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관리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절대 잃으면 안 되겠죠. 뭘로 잃으면 안 돼요? 금융사기로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사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융사기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기.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수익, 굉장히 높은 수익을 빙자해서 어디 투자하라고 막 얘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굉장히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금리에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콕콕 수법을 발휘하는 거죠. 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준다라는 건 거기에 굉장히 높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위험을 싹 빼버리고요. 수익만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세요. 솔깃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고수익을 주면서 위험하지 않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 관리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잃지 않아야 돼요.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사기라든지 그런 고수익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노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잃지 마세요. 절대. 이제 돈 관리하는 방법, 그거 말고 그렇게 크게 잃는 방법 말고 돈 관리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디다 맡기면 좋을까요? 돈 있는데 맡길 데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금융상품을 하는 거에도 순서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는데 그 금융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맡길 건지를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 중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가 15.4%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만큼이 내 소득,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은 먼저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과세 종합저축 우선 활용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예금자 보호제도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내 돈 보호에 대해서 많이 신경들 쓰시잖아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 합해서 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돈을 나누라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모르니 그냥 안전하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자산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고요. 자, 금리가 너무 낮아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 상품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투자 상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긴데 은행 금리나 뭐 이런 것들로 안전한 금리로 이 돈을 굴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금리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 상품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 상품 뭐죠? 반드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죠? 항상 원금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은행에 가서 증권사에 가서 어떤 말을 들으니 여기에 투자하며 많은 수익을 준다더라. 이것만 들으시는 거죠.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잘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덥석 내 돈을 맡기는 거죠. 자, 안 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추천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덥석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하시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목돈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고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돼요. 투자하면서 짧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시장이 어떻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투자해서 수익을 얻겠다? 땡,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긴 기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긴 기간을 생각하시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 말고요. 적당한 중위험, 중수익을 주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수익을 준다고 추천을 하더라도 그 추천에 덥석 응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을 두시면 좋고요.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가입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투자 상품 특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짧은 기간 투자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자, 추천 상품 덥석 가입 더더욱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 원칙들을 투자 상품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잘 지키셔서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비과세 종합저축부터 먼저 챙기고 예금자 보호제도도 활용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잘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한 다음에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하라. 이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돈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은퇴 이후에 돈 관리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기 싫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요.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얘기들을 잘 챙기셔서 어르신들이 이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실 때 돈과 관련돼서 너무 머리 아프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어렵죠? 어렵지만 어떡하겠어요. 살아갈 삶은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그 삶에서 돈은 이 삶을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이 돼야 되죠. 돈은 절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은 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면 될까? 이 돈이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여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계신 시점이 가장 젊은 시점. 그렇죠? 가장 젊은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꼭 챙겨야 될 것들이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활에 응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나요? 네, 어르신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었고요.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